여러분, 혹시 밥상 위에 감 한 개만 올라도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셨던 적 있으신가요? 변비 온다더라, 당뇨에 위험하다더라, 위가 약한데 단단한 감 먹었다가 탈라면 어쩌나 이런 걱정 때문에 괜히 손부터 멈춘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겨울마다 감을 멀리하다가 정작 장 건강과 혈관, 심지어 눈까지 스스로 망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역시 어릴 적에는 떫은 감은 똥기를 막는다는 할머니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믿었지만 의학을 공부하고 사람들을 진료하며 완전히 다른 진실을 보게 됐습니다. 평생 변비에 범인처럼 몰렸던 과일이 사실은 장을 살리는 쪽이었다는 충격적인 반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감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오늘 확실히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세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35년 경력의 노년의학 전문 덕터 김약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께 똑같은 질문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이 그렇게 좋다는데요. 저는 먹기가 무서워요. 변비도 있고 당뇨도 있고 위도 약해서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가을과 겨울의 귀한 선물을 스스로 포기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모든 오해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절대 영상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감은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영양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잘못 먹으면 문제가 생기고 제대로 알면 건강에 무기가 되는 아주 복잡한 과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바꿔놓을 내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감과 홍시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가 얼마나 오래된 오해인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작은 차이 하나가 혈관 건강을 뒤흔들고 장 기능을 무너뜨리고 혈당까지 들쑥날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생명입니다. 감은 그냥 달콤한 과일이 아니라 노화를 늦추는 천연 복합 영양제에 가깝습니다. 혈관 속 녹을 청소하고 약해진 뼈를 붙잡아주고 침침해진 눈의 황반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빽빽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 때문에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 강력한 자원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평생 따라다녔던 감은 변비 음식이라는 무서운 고정관념이 왜 생겼고 얼마나 틀렸는지 그 진실을 파헤칩니다. 둘째, 감과 홍시가 우리 몸 곳곳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혈관, 혈당, 눈, 뼈, 면역, 피부까지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설명드립니다. 셋째, 노년층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체질별, 질병별 맞춤 섭취법을 정확한 양과 시간까지 알려드립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해도 올해 가을과 겨울의 건강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정보 접근성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절대 가벼운 클릭이 아닙니다. 시니어 건강 콘텐츠 특성상 알고리즘이 밀어내면 놓치기 쉽기 때문에 알림 설정을 전체로 맞춰두시면 앞으로 드릴 필수 정보들을 제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친구 중에 60대 이상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실제로 정기적으로 영상을 본 어르신들 중 혈압, 혈당 관리가 개선됐다는 분들이 적지 않아서 저도 놀랄 정도입니다. 댓글로 출석도 남겨주세요. 전국 어디에서 함께 보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지역별 건강 질문도 따로 다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두려워했던 감 변비설, 그 오해의 뿌리를 먼저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붙잡아온 감은 변비를 일으킨다는 말은 사실 아주 오래된 경험 하나에서 비롯됐습니다. 어르신 세대가 먹던 감은 대부분 단단하고 덜 익어 떫은 맛이 강한 단감이었고 그 떫은 맛의 정체가 바로 탄닌입니다. 탄닌은 식물이 해충이나 동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내는 방어 성분인데 이 성분이 장 속에서 수분을 빼앗고 점막을 살짝 조여 장 운동을 늦추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이 떫은 감을 배부르게 먹고 나서 배가 더부룩하고 변이 딱딱해지는 경험을 했고 그 기억이 감만변비라는 공식으로 온 나라에 퍼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멈춘다는 겁니다. 탄닌이 문제가 되는 건 덜 익었을 때뿐인데 거의 모든 분들이 감이라는 과일 전체를 통째로 위험군에 넣어버린 것이죠. 실은 감의 성질은 익으면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모르니 떫기만 했던 어린 시절 기억을 지금까지 붙잡고 계셨던 겁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의대에서는 탄닌이 소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미숙 과일일 때에만 제한적 영향, 즉 떫은 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정확히 알아도 감을 무조건 피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알면 아직 절반입니다. 진짜 중요한 변화는 감이 익어가면서 찾아오는 극적인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몰랐던 감의 반전이 바로 다음에서 시작됩니다. 감이 익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상식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단단하고 떫었던 감이 말랑말랑한 홍시로 변하는 동안 내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변비의 주범으로 몰렸던 탄닌이 급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떫은 맛을 내던 탄닌은 익는 과정에서 불용성 형태로 구더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로 바뀌고 일부는 다른 영양 성분과 결합해 완전히 다른 물질로 변합니다. 이 변화는 정말 극적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익은 감에서는 유효 탄닌이 90% 가까이 감소하고 체내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형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마치 날카롭던 가시가 솜털처럼 무해해지는 것과 같은 변화죠. 그렇다면 사라진 탄닌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우리 몸의 더 이로운 성분으로 재탄생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펙틴입니다. 감이 익을수록 펙틴 함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요. 유럽식품안전청 EFSA는 펙틴을 장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촉진하는 안전한 수용성 식이섬유로 규정하며 노년층 장 기능 유지에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펙틴은 물을 만나면 젤리처럼 변해 장 내벽에 붙은 오래된 노폐물을 부드럽게 떼어내고 배출을 돕습니다. 또 장내 유익균인 비피더스균과 락토바실러스균의 먹이가 되어 유익균을 빠르게 증식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내 유익균의 종류와 양이 줄어드는데 펙틴은 이 균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펙틴은 변의 수분을 머금게 해 딱딱해지는 것을 막고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해 원활한 배변을 유도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은 펙틴을 포함한 수용성 식이섬유 섭취가 노년층 변비 개선에 특히 효과적이라는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덜 익은 감은 변비를 만들 수 있지만 잘 익은 감과 홍시는 오히려 장을 살리는 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감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얼마나 잘 익었는가. 장감은 껍질이 진한 주황빛을 띠고 손으로 눌렀을 때 아주 살짝 들어가는 정도면 적당히 익은 상태이고 홍시는 투명감이 돌고 손가락이 쏙 들어갈 만큼 말랑해야 펙틴이 최대로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이제 선택만 바꿔도 장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민이 하나 더 생기죠. 말랑한 홍시가 더 좋은지 아삭한 단감이 더 좋은지 이 다음이 여러분의 건강 전략을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홍시가 더 좋을까, 단감이 더 좋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중 하나가 절대적으로 더 우월한 것이 아니라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면 혈당 관리가 흔들리던 분도, 변비로 고생하던 분도, 소화가 약한 분도 단 한 번에 해결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홍시는 감의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닌이 거의 사라지고 펙틴이 가장 풍부해지는 시점이죠. 그래서 위가 약한 어르신, 오래 씹기 힘든 분, 변비로 고생하는 분에게는 홍시가 훨씬 유리합니다. 부드럽게 넘겨지고 장에서 필요한 수분을 끌어당겨 변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일본 도쿄의과대학 노인의학센터에서는 노년층의 변비 환자에게 수용성 식이섬유 섭취를 늘릴 경우 장 통과 시간이 단축되는 경향이 뚜렷했다고 발표했는데 그 대표적 공급원이 바로 홍시 속 펙틴입니다. 반면 단감은 전혀 다른 장점을 갖습니다. 단단한 식감 덕분에 씹는 과정이 길어져 포만감이 빨리 오고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삭한 단감은
식사 전후에 소량만 먹어도 배를 편안하게 채워주어 과식을 막고 체중 조절에 유리하고, 실제로 한국영양학회에서는 단단한 식감을 가진 과일이 식후 혈당 변동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 체중 관리가 필요한 분, 식사량 조절이 어려운 분에게 단감은 꽤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식물성 섬유가 두 겹으로 겹쳐지며 당 흡수를 더 느리게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됩니다. 장소화가 고민, 홍시 중심, 혈당 체중 관리가 필요, 단감 중심. 여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공복에 먹지 않는 것. 특히 노년층은 공복에 과일을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혈당 급상승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 기준량은 감 1개 내외, 홍시는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안전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감이 우리 몸을 어떻게 바꾸는지, 혈관, 심장, 뇌혈관의 위험을 줄이는 핵심 효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이 단순한 과일을 넘어 노년층 혈관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그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 카테킨 같은 강력한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바로 혈관의 녹과 찌꺼기를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벽 안쪽에는 미세한 기름때, 칼슘 찌꺼기, 산화된 LDL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이를 우리가 흔히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수도관 안에 녹이 껴 물줄기가 약해지는 것처럼 혈관 내부도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죠. 그런데 감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이 산화 과정을 억제해 혈관이 망가지는 속도를 늦춥니다. 실제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에서는 감, 특히 잘 익은 홍시에서 폴리페놀 활성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항산화 지수가 성숙 단계에서 급격히 상승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단감보다 홍시가 혈관 방패 역할을 더 강하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또 스페인 나바라 의과대학 연구팀은 폴리페놀 섭취가 LDL 산화 위험을 낮추고 혈관 내 염증 지표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는데, 감은 그 대표적인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이런 작용들은 심장병, 협심증,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 질환의 씨앗을 사전에 약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탄성이 떨어지는데, 감 속 폴리페놀은 이 탄성 감소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줘 혈압 변동이 심한 분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감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총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했다는 국내 실험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혈관을 청소하고 싶다면 가을감은 결코 사소한 과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감이 혈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혈당까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준다는 점입니다. 다음에서 그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바로 혈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시는 너무 달아서 당뇨 환자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을 어르신들 대부분이 철석같이 믿고 계신데, 실제 데이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감의 당지수, 즉 GI는 당함이 약 50, 홍시가 약 55 수준으로 중간 혹은 낮은 범주에 속합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면 흰밥은 약 73, 식빵은 75 전후입니다. 이런 수치만 보아도 감이 혈당을 순식간에 폭등시키는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감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당 흡수를 늦추고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에서 설명드린 팩틴은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크게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는 식이섬유가 높은 과일은 혈당 변동성을 완만하게 한다는 연구를 발표했는데, 감도 그 범주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경고가 있습니다. 아무리 GI가 낮아도 양을 넘기면 혈당은 무조건 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당뇨 환자의 생명선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이라면 단감 기준 하루 반 개, 홍시는 3분의 1개 정도가 가장 안전하며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공복에 먹으면 GI가 낮아도 혈당 상승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인슐린 반응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당 흡수 속도 변화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식사 전후 채소와 함께 먹으면 당 흡수는 더 늦춰져 혈당 스파이크를 훨씬 안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감을 먹은 뒤 2시간 혈당 체크에서 180 이상이 나온다면 그 양은 이미 과한 것이니 즉시 조절해야 합니다. 감은 혈당을 흔드는 적이 아니라 적절히 다루면 오히려 당 조절을 돕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혈당을 넘어서 감이 눈, 뼈, 면역, 피부까지 어떻게 지키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이 가진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60세 이상이라면 절대 지나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감의 주황빛을 만드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이 비타민 A는 눈의 황반을 보호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불편이 바로 시력 저하와 야간 시력 약화인데 이는 황반이 서서히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노화 현상입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홍시는 베타카로틴 함량이 매우 높은 대표 과일로 분류되며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황반 변성 위험이 줄어드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국립안과연구소 NIHNEI의 연구에서는 베타카로틴을 포함한 항산화 영양소 섭취가 노년층 실명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뼈 건강입니다. 감에는 칼슘 함량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뼈의 강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비타민 K와 망간이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은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도록 도와주고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데 특히 망간은 부족하면 골절 위험이 급격히 올라가므로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감 하나만으로도 일일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자료가 한국영양학회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은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비타민C는 백혈구 활성도를 높이고 항체 생성을 촉진해 감기와 각종 감염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노년층의 면역 유지에 비타민C 섭취가 핵심 요소라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피부 노화, 감에 들어있는 라이코펜과 비타민C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완화하고 이미 손상된 피부 세포의 회복을 돕습니다.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급격히 줄어들어 주름과 처짐이 생기는데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탄력 유지에 결정적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항산화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의 피부 노화 속도가 유의미하게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감을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노년 건강의 종합보험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체질과 질환에 맞지 않게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체질별 섭취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라는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소화가 약한 어르신과 변비로 오래 고생한 분이라면 이 파트를 절대 건너뛰면 안 됩니다. 먼저 소화가 약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위장 운동 속도가 느려져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도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분들께는 단감보다는 홍시가 훨씬 안전합니다. 홍시는 조직이 부드러워 거의 씹지 않아도 흘러들어가며 위벽을 긁지 않고 소화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단감의 단단한 섬유는 오히려 위에 오래 머물며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모든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아무리 홍시가 부드러워도 공복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빈속의 위산과 잔존 탄닌이 만나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고 노년층에게 흔한 속쓰림 가스 복부, 팽만을 유발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점심 식후 1시간 정도입니다. 이때는 위산이 어느 정도 중화되어 있고 음식이 내려가 위가 안정되는 시점이라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첫 섭취량은 홍시 4분의 1에서 3분의 1개 정도가 적당하며 위가 편안하면 천천히 양을 늘리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면 흡수도 부드럽고 속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특히 생강차, 대추차는 위장 혈류를 따뜻하게 해 소화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변비가 심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세분화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눠 먹는 방식이 장 운동에 훨씬 유리합니다. 먼저 홍시를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는 팩틴이 과육보다 훨씬 많아 노폐물을 정리하는 힘이 2배 이상 강해집니다. 하루 섭취량은 홍시 반 개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이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해 아침에 굳어있던 장이 오후까지 편안하게 풀립니다. 홍시를 드신 후에는 반드시 물을 한 컵 마셔야 합니다. 팩틴은 물을 머금어야 젤 형태로 변해 장 청소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홍시를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드세요. 유산균과 팩틴이 결합하면 장내 유익균이 급속히 증가해 변비 완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실제로 일본 아오모리 노인의료센터에서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단독 섭취 그룹보다 장 통과 시간이 30% 단축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장내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화 약한 분과 변비 환자를 위한 전략을 세우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노년층에서 특히 위험한 고혈압, 당뇨, 위장 질환을 가진 분들의 섭취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건강의 진짜 분기점이 펼쳐집니다. 이제 고혈압, 당뇨, 위장 질환을 가진 분들의 필수 지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노년층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감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고혈압입니다. 단감에는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칼륨이 약 170mg 정도 들어있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칼륨 보존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 만성 신부전 환자 콩팥 기능이 약한 분은 과도한 칼륨 섭취가 오히려 혈중 칼륨을 위험하게 높여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심장학회 ESC는 노년층에서 칼륨 과다 섭취가 약물과 결합될 경우 심장 박동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고위험군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는 단감을 하루 반 개로 아침 저녁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단감을 소금에 찍어 먹는 행동은 금지입니다. 소금 한 꼬집이 혈압을 순식간에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당뇨병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감은 무조건 금지라고 믿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당뇨 환자는 홍시보다는 단감이 안전하며 섭취량은 하루 3분의 1에서 2분의 1 개가 적정선입니다. 반드시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채소와 함께 드셔야 하며 이는 혈당의 상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채소의 식이섬유와 당암의 섬유가 겹겹이 당 흡수를 늦춰주므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섭취 후 2시간 뒤 혈당을 측정해 180mg/dL 이상이면 그 양은 이미 과한 것이니 즉시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장질환 위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이 질환들이 있는 분들은 탄닌의 자극에 훨씬 민감합니다. 그래서 단감은 되도록 피하고 먹더라도 홍시를 식후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위벽이 약한 상태에서는 공복 섭취는 절대 금물이며 속이 불편해지면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위장약과 감 섭취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어야 약물 흡수에 방해가 없습니다. 이 지침들은 노년층에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제 각자의 질환별 안전 기준을 세우셨다면 감을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다양한 활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은 그냥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지만 활용법을 조금만 바꾸면 노년 건강에 훨씬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감잎차입니다. 감잎은 과육보다 비타민C가 훨씬 풍부하고 항산화 지수도 높아 혈관과 면역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5월, 6월쯤 연한 잎을 따서 깨끗하게 씻은 뒤 2분 정도 데치고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짜서 그늘에 말리면 훌륭한 건조 잎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감잎은 물 500ml에 넣고 10분 정도 끓이면 은은한 향과 함께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차가 완성됩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식품연구소에서는
감잎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가 혈관 이완 반응을 도울 수 있다는 보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식초입니다. 잘 익은 홍시 1kg, 설탕 100g, 물 1리터만 있으면 자연 발효가 가능합니다. 홍시 껍질을 벗겨 한가리에 넣고 설탕과 물을 부은 뒤 면보로 덮어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약 2달 두면 은은한 향의 감식초가 만들어집니다. 감식초는 일반 식초보다 산도가 부드러워 위 부담이 적고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 물 200ml에 한 스푼 정도 섞어 식후에 마시면 속이 정돈되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곶감입니다. 곶감은 생감보다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농축되어 에너지 보충에 좋습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차와 함께 곶감 한두 개만 먹어도 몸에 기운이 도는데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도 곶감의 항산화 지수가 생감보다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곶감 하나에 생감 2개 분량의 단기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곶감은 얇게 썰어 샐러드에 넣거나 호두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매우 좋고 찹쌀가루에 섞어 떡을 만들면 영양과 맛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또 간단한 간식을 원하신다면 감칩을 만들어 보세요. 감을 얇게 썰어 60대에서 5시간 정도 말리면 바삭하면서도 단기 절제된 건강칩이 됩니다. 홍시는 스무디 요거트로 활용하면 흡수가 더 부드럽습니다. 홍시 반개, 바나나 반개, 우유 200ml를 갈면 노년층이 아침 대용으로 먹기에도 충분한 영양 한 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관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감은 신문지로 싸서 냉장고 야채실에 보관하면 2주 정도 유지되고 홍시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냉동하면 한 달 이상 보관 가능합니다. 덜 익은 감은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봉지에 넣어두면 에틸렌 가스가 숙성을 촉진해 2에서 3일이면 훨씬 빨리 익습니다. 다양한 활용법을 익히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위험 요소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감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방심하시지만 잘못 섭취하면 노년층에게 즉각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밤입니다. 밤에 단백질과 감의 탄닌이 결합하면 장에서 단단한 덩어리 형태로 굳어 소화를 방해하고 격한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응급의학회 보고에서 가을철 응급실 내원 중 위석 가스트로베주어 사례의 상당수가 미숙감과 밤을 함께 섭취한 경우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도 감의 탄닌과 결합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최소 1시간 이상 강력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우, 오징어 같은 고단백 해산물도 마찬가지로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 감과 한 끼에 함께 올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철분제를 드시는 분은 감을 반드시 피하거나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탄닌이 철분과 결합해 흡수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빈혈이 있는 어르신은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변비약을 복용 중이라면 감 속 펙틴이 장 운동을 지나치게 자극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 중 칼륨 보존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감의 칼륨이 혈중 농도를 빠르게 높여 부정맥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보건안전청 NHS에서는 노인 신장질환 환자의 칼륨 과다 섭취에 대해 응급 위험 경고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 바로 위석입니다. 덜 익은 감을 공복에 여러 개 먹으면 탄닌과 위산이 결합해 강한 응고 덩어리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위 속에 굳어붙는 것을 위석이라고 합니다. 이 덩어리는 자연 배출이 어려워 심한 복통, 구토, 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내시경으로 제거해야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실제로 분당 서울대병원 소화기센터에서는 가을철 위석 증가에 대해 미숙 감과식 공복 섭취가 핵심 원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 알레르기도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특히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감에서도 찔끔거리거나 입술이 붓는 교차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과다 섭취 시 변비가스가 심해질 수 있고 아이의 소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하루 한 개 이하가 안전합니다. 여러분, 감은 잘 먹으면 약이지만 방심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모든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하루에 어떻게 배치하면 가장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실천 루틴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평생 믿어온 감은 변비 음식이라는 말은 덜 익은 감에만 해당되는 오래된 오해입니다. 감이 익어가는 과정에서 탄닌은 90% 이상 감소하고 대신 펙틴, 베타카로틴, 비타민C 같은 유익한 성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둘째, 감은 노년 건강에 가장 취약한 부위를 정밀하게 지켜주는 과일입니다. 혈관에는 폴리페놀 카테킨이 녹과 찌꺼기를 억제해 도움을 주고 눈에는 베타카로틴이 황반을 보호하며 뼈에는 비타민 K와 망간이 칼슘을 붙잡아주고 면역과 피부에는 비타민 C와 라이코펜이 활성산소를 제어해 지지대를 세워줍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부분, 체질 질환별 섭취법입니다. 소화가 약하면 홍시를 점심 식후 1시간에 1~3개 정도부터 시작하고 변비가 있으면 홍시 1~2개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 껍질째 드셔야 하며 고혈압이 있으면 단감 1~2개를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섭취하되 칼륨 보존 이뇨제 복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당뇨병이 있다면 단감 1~탐 1~2개를 식후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장 질환이 있으면 홍시라도 공복 금지, 식후 소량만 허용됩니다. 넷째, 감은 절대 공복 과량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미숫감은 위석을 만들 수 있고 밤 유제품 해산물과 함께 먹으면 소화장애 위험이 커지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감은 약이지만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정기검진이 병행될 때 진짜 건강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지병이 있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 신장, 위장 질환은 음식 선택이 치료의 절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 가능한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아침에는 식후 단감 1~3개, 점심에는 식후 1시간 뒤 홍시 1~3개,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 후 곶감 1개 또는 감칩 소량, 이렇게 하루에 3번 나누어 먹으면 장혈당, 혈압, 면역을 모두 건드리지 않고 감의 효능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의 병력, 약물 소화 상태에 따라 반드시 조절하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가을이 준 선물인 감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감 섭취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구마 vs 감자, 혈당 관리에는 무엇이 더 안전한가를 과학적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년을 위해 노후 건강 누림, 그리고 저는 덕터 김약손이 늘 곁에 있겠습니다.